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약 총론의 두 번째 파트, 계약 성립. 계약이 성립하는 원인과 계약 성립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요거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기초 단계에서 뭐 할 내용 아닌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안 하고 위에 것만 할 거예요. 계약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해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하는데, 우리 민법은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세 가지를 예정하고 있어요. 가장 FM은 이거예요. 한쪽은 청약하고 한쪽은 승낙해서 합치 보는 거. 그러면 계약 성립해요.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의사 실현, 또 하나는 청약. 두 가지가 교차되어서 교차 청약. 제일 내용이 많은 건 이건데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성립. 계약은요,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죠. 합의. 이 합의란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의는 의사표시를 얘기해요. 근데 계약이니까 의사표시는 두 개가 있겠지. 합은 합치를 얘기하죠. 두 의사표시의 합치를 줄여서 합의라고 하죠.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죠. 합의가 안 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근데 이 의사표시의 합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자, 두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합치를 본다는 말은 의사표시의 내용의 일치를 얘기해요. 의사표시 내용 일치. 주관적으로 합치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대방이 서로 일치한다는 소리래요. 각각의 불합치를 보여드리면 뭐 쉬운데, 객관적 불합치부터 볼까요? 갑이 이 집 1억 원에 사시겠어? 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게 계약이 되려면 그래요, 1억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용이 일치해야지 계약이 될 건데 8천이면 사죠? 라고 했어요. 8천에 파시라고. 그러면 내용이 불일치하지. 이게 무슨 불합치라는 거죠? 객관적 불합치예요. 합치가 안 되는 거,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죠. 불성립이에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1억 원에 사세요라고 했더니 1억에 사겠대. 이번에는 1억에 사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에 그 청약을 했는데, 을이 한 게 아니고 저기 옆에서 듣고 있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합치가 된 거죠. 1억에 사겠냐 하는 게 1억에 사겠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합치 봤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병이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원하는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갑은 을을 원하고, 그다음 병이 갑을 원하고. 이건 무슨 불합치라는 거죠? 이게 주관적 불합치예요. 이것도 일종의 합의가 안 된 모습이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 MBC에 그 일요일 하는 거 아시나? 일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남자 넷 여자 넷 1시간 동안 노닥거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르잖아요. 이렇게 네 명이서 그래갖고 누르면은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선이 딱 맞으면, 눈이 맞으면 커플이 탄생하고, 이 남자는 쟤 좋아하는데 여자 좋아하는데 여자는 딴 남자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한 커플도 탄생 안 되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주관적 합치를 따져가는 거지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되려면 객관적으로는 의사표시 내용이 1억 목적물하고 일치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는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상대방, 계약하고 싶은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서 이렇게 합의를 완벽히 보면 계약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합의 안 되는 걸 볼까요? 합의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불성립. 근데 합의가 안 된 모습에도 두 종류가 있대요. 의식적인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의식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의식적 불합의는 의식하고 있는 거니까 안불합의라고 해요. 안불합의. 그렇게 표현하자면 여기는 모른 불합의. 합의가 안 됐는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합의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모른 불합의라고 하면 딱 좋은데, 이게 다 독일에서 온 번역된 것이어서 독일 사람들이 이것을 숨은 불합의라고 했다. 합의가 안 됐던 게 숨어 있다라는 숨은 불합의라고 해요. 자, 의식적인 안불합의는 예를 들어서 갑이 1억에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8천에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자기들이 말을 주고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이게 의식적 불합의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칸, 미국인하고 차이니즈, 중국인하고 홍콩에서 만났어요. 홍콩에서. 그래서 미국인이 자, $100에 할 거냐고, 계약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좋대. 하오? 이렇게 맞나? 중국.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거야. 그 계약서까지 적었어. 이렇게 $100로. 그러면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계약이 성립한 것 같은데 동상이몽을 했던 거야. 미국인은 이 달러를 미국 달러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 중국인은 여기가 홍콩이니까 홍콩 달러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한 거예요.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는 달러지만 이게 한 8배 차이 나잖아요. 이거 한 8개 모아야지 이거 미국 달러 하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금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금이 7, 8배 차이 나는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불합의를 수문 불합의라 하고, 이 또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계약서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은 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겁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합의가 중요한 거지. 합의가 안 됐으니까 계약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뒤늦게 나중에 미국인이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안 미국인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우리 착오가 있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배우셨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구조를 배웠거든요. 취소는요, 계약이 뭐 했을 때를 전제로 한 거죠. 성립을 해서 효력이 생겼는데 취소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지. 예컨대 우리 창신상해 사건 좀 기억하시나? 창신상해? 창신상해인 줄 알고 계약을 다 했는데 창신상해였잖아. 어쨌든 엉뚱한 점포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 안 되었어, 그 사건은요. 되어서 그 계약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취소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계약이 어디 있는 걸까요? 불성립 여기 있어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거야.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문제 자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죠. 자, 15페이지 잠깐 가보시면은 15페이지. 그래서 여기 요 구도, 머릿속에 이 정도 그림이 좀 떠오르시면 조속히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성립을 해야지 무슨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따지는 거지. 애가 태어나야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전환을 하든지 해야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남자애고 여자애예요. 그렇죠? 시험을 쳐야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사단이 나지, 뭐 일이 생기지. 시험도 안 쳤으면은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거지. 불성립. 그래서 불성립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거하고 무효 취소를 구별하라고. 존재하는 평면이 다르니까. 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계약으로 읽으시면 되지, 이런 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수문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취소 문제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책이 앞뒤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게 15페이지 나왔다고 15페이지에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뒤에 거를 돌고 몇 바퀴 돌아야지 앞에 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를 조금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계약을 성립해서 요 네 문제만 다뤄볼게요. 청약과 승낙, 둘 다 의사표시죠. 청약과 승낙이 주관적으로 상대방 일치, 객관적으로 내용 일치, 두 개가 다 합치가 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갑은 자신이 소장하고 하던 그림을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너 이거 평소에 사고 싶어 했지? 너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병이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무슨 불합치죠? 이 불합치가 주관적 불합치지. 사람이 불일치한 거잖아요. 객관적 불합치가 아니고 주관적 불합치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하고 있대. 착각하고 있어. 무슨 불합이죠? 의식적인 아니면 무의식적인? 무의식. 다른 말로 수문 불합의. 계약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 수문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OX? X.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죠. 아예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합의가 되는 모습으로 넘어갈게. 이제 합의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의 수는 민법이 예정한 건 세 가지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렇게요. 먼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걸 볼게요. 둘 중에 한 명은 청약을 한 거고 한쪽은 승낙을 한 건데 어느 쪽이 청약이고 어느 쪽이 승낙인지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가지고 구별한 것이 전혀 아니고 시간적인 선후. 그냥 이 두 의사표시 중에 먼저 한 게 청약입니다.
자, 청약과 승낙의 합치 보통하는데 혹시 갑이 먼저 말을 했다. 을에게 나랑 계약하자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그래서 을이 그래 합시다라고 얘가 먼저 말하고 얘가 나중에 말했으면 얘가 한 말을 뭐라 한다? 청약. 얘가 한 말을요? 승낙이라 그래. 얘가 먼저 쟤를 찔렀으면 나랑 계약하자고 찔렀으면요. 얘가 청약한 거고 제가 승낙한 거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은 누가 하는 말이 청약이죠? 매수인이 하는 말이 청약이에요? 매도인이 하는 말이 청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시냐고. 매도인이 청약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먼저 말했으면요. 있고 매수인이 청약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지. 그냥 시간적 선호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부터 볼게요.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장차 승낙과 결합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예요. 뭐 그렇게 뭐 대충 정의하면 돼요. 뭐 막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청약이 되려면 청약의 요건이 첫 번째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 청약이라고 어떤 말이 청약이 되려면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확정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되냐면 상대방이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말의 내용에 들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확정적이어야 되냐. 상대방이 승낙 그래 하자라고 오케이 하면 끝난 거야. 계약 성립하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좋을 정도로 확정돼 있어야 돼. 심리가. 혹시 갑이 을을 상대로 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말을 먼저 꺼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 애매해. 확정적이지 않아. 너랑 계약한다는 의사가 확정돼 있지도 않아. 그렇다면 그런 말들은 청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 해볼까요? 이건 어때요?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야. 딱 목적물 찍어서 1억에 사시겠어? 팔고 싶은데?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지 더 구체적인가요? 자, 물건도 그대로 찍었고 대금도 정확하게 1억으로 해뒀는데 이 정도면 구체적이지 않나요?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정적이죠. 뭐 대금을 더 낮추고 이런 거 더 올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네가 1억에 오케이 하면 계약한다 이거지. 저렇게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 요게 청약입니다. 저런 게 청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어떨까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래 그 살게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해버려요. 성립해서 1억 원에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1억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청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갑이 을에게 전화 걸어서 나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 좋은 땅 하나 발견했는데 발견한 게 아니고 갖고 있는데 너니까 내가 특별히 싸게 줄 테니까 너 여기 살래?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지. 이거는 청약이 될 수 없어요. 느낌이 확 오죠. 아까하고 다르죠. 말의 내용이 뭐 하지 않죠 여러분들? 구체적이지 않아. 어디 땅에 말하는 거 경기도 얼마 넓은데 경기도 어디에 무슨 땅이야. 싸게? 싼 게 뭐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또 너랑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런 건 청약이다 청약이 아니다? 청약이 아니죠. 저런 것들을 뭐라 하느냐 약간 그래서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청약은 상대방과 계약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청약한 대로 책임이 생길까 안 생길까? 법적 책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청약의 말을 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법적 구속력이 생겨요. 이행을 해야 돼 그대로. 근데 청약의 유인은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지라고 상대방을 꼬시는 거야. 유인하는 거지. 저런 거. 그래서 얘가 유인에 의해서 얘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제안하면 그게 청약인 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해오게끔 유도하는 꼬시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청약의 유인, 꿰어내는 행위. 그걸 유인이라고 해요. 청약의 유인을 받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그것이 청약이 될 테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다시 승낙을 유인한 사람이 승낙을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을 할 때 그 마음 심리 상태는 당신이랑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결정을 다시 할게 이런 심리 상태인 거죠. 이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을 했을 때 썼던 말들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 이 부분이 계약 내용이고 유인했을 때 썼던 말들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서 법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된다 안 된다. 청약은요. 된다. 법적으로 책임이 생긴다. 이행할 책임이 생기고 유인했을 때 상대방 꼬시려고 했던 감언이설들 걔들은 계약 내용이다 계약 내용이 아니다. 아니어서 그대로 그 말 한 대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 얘가 뭐가 있냐면 각종 광고가 그래요.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 이런 거, 초역세권, 강남역과 압구정을 잇는 핵심 요지 이런 거, 강남의 요충지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인 말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유인일 뿐이에요. 유인. 예.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는 말들이고 이런 거요. 학원 광고 중에 최고의 강사진 이런 거 있죠. 구체적인가요 이게 최고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죠. 이런 건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강사르기 합격이다 메가랜드 이런 거요. 이런 거 완전 유인입니다. 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의해서 유인돼 가지고 강사르기 좋나? 라고 해서 뭔가 회원으로 등록을 했다든지 학원에 등록을 하셨다.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뭐 조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최고까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계약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꼬신다고 했던 꿰인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청약 유인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청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으로서 두 번째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안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자가 누군지 몰라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커피 자판기.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놓은 것은 일종의 청약하는 행위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입니다. 밀크, 뭐죠? 커피, 뭐죠? 카페 라떼, 카페 오레, 뭐 아이스, 뭐 블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 금액도 확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청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동전을 넣는 행위가 일종의 승낙하는 거겠지. 그러면 계약이 딱 체결되면서 바로 오토매틱으로 이행을 해주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승낙 엄청 많이 해보셨을 걸? 여기다 동전 넣어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누가 청약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승낙하신 적 없었을 거야. 청약자가 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물론 기계 뒷면이나 뭐 옆면으로 가보면 관리자 해가지고 청약자가 누군지 나와 있겠지만, 그러니까 청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청약자가 그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걸 보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불특정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하는 게 가능해요. 아까 커피 자판기도 그렇지. 그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개 찾는 것도 불특정한 다수인 온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현상하고 계약을 청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승낙기간 예를 들어서 갑이 10월 31일까지 확답 바란다. 내가 이 집을 당신에게 팔고 싶다. 31일까지 확답 바란다. 저런 거야. 요런 것들이 승낙기간이에요. 승낙하려면 그 전에 붙여가지고 내가 승낙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지. 저런 거를 반드시 정해야지만 청약이 효력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청약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을 보시면 528조, 529조에 있는데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이렇게 정했어요. 정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10월 31일이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요 날까지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어버린대. 요 효력을 잃는다의 주어는 청약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저게 청약의 수명이에요. 10월 31일까지 살다가 11월 1일로 땡 치고 넘어가면 청약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2일 날 승낙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청약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월 30일까지 확답 바람, 그럼 30일까지 승낙을 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도달시켜야 돼요. 우리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10월 30일 날 31일까지 확답 바랬다고 했는데 30일 날 편지로 승낙을 보내고 있어요. 하겠다고, 계약하자고. 이러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못 가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언제 왔느냐? 11월 2일 날 왔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이 경과해서 온 거잖아요. 연착되었다고, 지연해서 도착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 못합니다. 승낙을 해도 계약이, 왜 청약이 죽어 있거든. 승낙이 와서 불렀죠, 이렇게. 청약가 나왔다고. 근데 엎어져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불렀거든, 청약가 계속 불렀는데 미동도 안 해가지고 느낌이 쌓여서 이렇게 싹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게 죽었어요, 얘가. 기다리다 죽은 거지. 하늘나라로 갔어요. 언제 갔을까요? 10월 31일 날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청약
승낙을 기다리다가 유서도 적어놨어요. 보니까 기다리다 먼저 간다. 다른 의사표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안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웃지도 않으시고 놀랍습니다. 안 재밌어도 그만이지 뭐.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승낙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혹시 편지 같은 거로 승낙을 보낼 때는 좀 여유를 두고 일찌감치 발송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청약이 살아 있을 때 신랑 신부죠. 신부가 지금 신랑 기다리다 죽었어. 신부 죽었는데 결혼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승낙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런 게 없다면 안 정하고 청약을 해도 청약은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청약이 살아 있느냐? 민법은 주로 쓰는 수법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살다가 죽고 안 정했으면 적당히 살다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시험 문제 절대 안 물어보고 그거는 자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국민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 우리 국민들이 명백히 알 수 있는 기준 몇 제곱미터 몇 층 며칠 이런 게 있지만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가장 공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딱 며칠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적당하게 상당하게 이런 거예요. 뭐 그렇지만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겠죠. 청약을 해서 이렇게 1억 원에 내 집을 사겠냐라고 왔어요. 그리고 날짜는 안 정했어. 언제까지 답하겠다 기다리겠다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한 달, 2달 아무 말도 없네. 그쯤 지나면 이제 청약은 없어진 거지. 효력을 잃은 거지. 근데 그로부터 얘들이 한 6년 있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혼자 말처럼 이렇게 하게 삭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요. 6년 있다가 승낙을 하는 거야.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벌써 죽었지 청약은 진작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효력을 할까요? 청약의 효력. 일단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발생 시기부터 보자면 도달주의지. 우리 배우셨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배우셨지 한번.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청약을 넣어도 딱 맞는 거죠. 청약은 상대방에게 뭐 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도달했을 때 도달.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격지자, 대화자, 불문이다. 격지자, 건 대화자건 도달주의예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자, 격지자, 대화자 개념을 보기 위해서 34페이지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4. 자, 격지자 이럴 때 격자는 떨어질 격자 아닙니까? 우리 격리시키다 할 때 격. 땅지자고. 그러니까 느낌에는 자, 이게 어떤 관계 개념인데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하고 그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하고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격지자라 그러고 가깝게 딱 붙어서 얘기하고 있으면 대화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 개념이거든, 거리. 그러니까 표의자하고 상대방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적 거리가 아니에요. 몇 킬로 떨어져 있냐, 아니면 옆에 1m 내로 붙어 있냐 이게 아니고 시간 거리예요. 시간적 거리.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발송을 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도달시까지 사회 통념상 발송과 도달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또 상당이란 말 쓰네.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은 뭐라고 한다고 떨어져 있다고 격지자.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의사표시가 도달한다면 대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뭔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52초 발송해가지고 53초에 도달했어요. 1초 정도 걸렸어요. 그럼 대화자예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LA예요. LA에 있어도 이렇게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만약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면 의사표시를 말하면 바로 들리고 말하면 들리고 바로 들리고 사회 통념상 물론 시간이 전혀 안 걸릴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은 뭐라고 한다고? 대화자라고 하고. 여기는 보세요. 20일 날 편지로 보냈어요. 편지는 한 이틀 정도 걸렸죠. 20일 도달. 꽤 시간이 걸린 거죠. 이틀. 자, 몇 시간씩 걸려도 격지자예요. 그러니까 수초 무시할 수 인간이 느낄 수 없을 정도 아니면 1, 2초 뭐 좀 시간차가 날 수도 있지. 뭐 통신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것들만 대화자고 시간이 꽤 수분 내지 수시간씩 걸리고 며칠씩 걸리면 전부 다 뭐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격지자야. 시간 개념이라는 거야. 시간 개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다가 청약을 발송했다고 칠까요? 청약을 52초 발송했는데 53초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얘들 사이는요. 대화자죠. 그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53초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도달주의. 20일 날 청약을 발송해서 22일 날 도달하면 22일 날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청약이. 그러니까 청약은 격지자건 대화자건 다 모조리 다 언제 효력이 생기는 거다? 도달주의. 이거 왜 여기 하느냐? 나중에 승낙은 달라지거든요. 승낙은 특칙이 있어서 좀 달라져서 얘기를 미리 합니다. 됐죠? 어려운 개념은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도달주의. 그다음 발송 후의 사정 변경. 이것도 우리 민법 총칙할 때 한 거거든요. 자, 2항 한번 보셨는데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변경이 생겨도 의사 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의사 표시자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청약자를 넣어볼까요?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발송하고 난 다음에 제한력자가 될 수도 있죠. 법원 선고가 떨어져서. 그래도 청약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청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보통 사망, 죽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면 무효입니다. 귀신이 호러죠. 죽은 사람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데 혹시 죽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제한력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청약자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제한력자가 아닐 때 의사표시를 했고 청약을 했고 그 이후에 죽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제한력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죽어도 이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은 청약자가 사망을 했다면 계약하고 싶으면 포괄승계 됐으니까 상속인에게 승낙을 보내서 상속인과의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효력의 내용, 청약의 효력 내용 도달을 하면 첫 번째는 자기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청약의 자기 구속력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구속해요.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고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해요. 자, 우리 또 철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셨네. 취소, 해제, 철회 이거 다 다른 말이거든요. 철회는 어떤 의사표시가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이에요. 의사표시를 작성해서 발송 같은 거 하긴 했는데 아직 그게 효력이 어떤 이유로 생기지 않았어.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내가 한 의사표시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거두는 거야.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거두는 것을 철회라고 해요. 여기는 보세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를 못한대.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 말이에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의사표시든지 간에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 더 이상 뭘 못한다는 거죠? 철회를 못해요. 철회는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하는 거거든. 그 말을 바꾸면요. 저 말을 뒤집어 반대해서 가면 계약의 청약이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하기 전이라면 도달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도 있다? 철회할 수도 있다. 근데 철회도 하나의 의사표시거든요. 철회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청약을 보냈는데 후회가 되네? 철회하고 싶네? 그럼 추격전을 벌여야 되는 거죠. 청약을 먼저 띄워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행열차로 간다면 급행열차, 익스프레스로 보내야 돼, 철회를. 전화로 한다든지. 자, 그래서 철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면 갑이 내 집을 1억 원에 사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해서 보냈어. 10월 1일 날 발송했어, 청약을. 편지로. 오늘 10월 2일이에요. 아직까지 도달은 안 했을 것 같아. 하루 만에 가지는 잘 않으니까. 근데 10월 2일 날 병이 찾아왔어요. 갑을. 이 집을 자기가 2억에 사겠대. 2억에 청약이 들어오네. 내가 여기 1억에 팔겠다고 청약서를 보내놨는데 지금 얘가 자기 2억에 사겠대.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파는 게 맞죠, 사실? 병한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보낸 청약이 가고 있어, 지금. 여기 뭐 해버리면, 청약이 뭐 해버리면, 도달해버리면 나는 이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사겠다고 하면 이쪽으로 팔아야 돼. 그냥 빨리빨리 철회해야 되지. 철회. 그래서 철회를 하는데 지금은 얘는 지금 편지로 보냈으니까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지금 의사표시 관계가. 격지자, 시간 걸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철회는 격지자로 해야 돼, 대화자로 해야 돼? 대화자 전화 걸어야 돼, 빨리 전화. 지금 편지로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걸었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나한테 뭐 왔냐? 편지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러는 거야. 뭐? 자, 지금 철회가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되는 상황. 아직 상대방에게 내 청약이 뭐 하지 않았으니? 도달하지 않았으니 철회를 한 거지. 그래서 오늘 오후 늦은 막 하게 아니면 내일쯤에 나한테 편지가 한 개 갈 건데 한 통 받으면 보지도 말고 그냥 찢어버려라 이렇게. 찢어라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한 청약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철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내가 내 집을 너한테 1억에 팔겠다는 내가 청약서를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안 팔려고. 그러니까 받으면 그냥 찢어라. 나 그 청약 철회한다. 이거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반갑게 봤더니 삭게 이러는 거야. 뭐가 끝난 거지. 벌써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회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없어? 없어. 그리고 얘가 살게라고 한 게 뭐죠? 계약이 성립한 거야. 성립해서 얘는 돈 1억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법적 의무가 생겨버린 거지. 그거 너무 아까운데? 2억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를 1매수인을 배신하고 여기다가 또 승낙을 하면 돼. 그냥 이중매매. 이쪽에다 승낙을 하면 여기도 또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동일한 물건의 매매 이중으로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길을 넘겨버리고 1매수인을 배신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1매수인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뭔가 법적 책임을 추구해서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손해배상 좀 해주더라도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됐어요. 철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효력은 승낙적격. 뭐 이거는 뭐냐면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청약이 도달을 했으니까 승낙과 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승낙과 결합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승낙, 적격 또는 승낙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청약이에요. 청약만 끊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몇 개 다뤄보겠습니다. 자, 5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맞죠? 그 구체적이지 않다면, 확정적이지 않다면 청약이 될 자격이 없고,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다. 청약의 유인은 될 수도 있을 거다. 2번,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커피 자판기 설치라든지 현상 광고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죠.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승낙 기간을 정해 놓은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승낙 기간 10월 31일이면 31일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뭐가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청약이 아까 하늘나라로 간 그림을 이모티콘을 상상하세요. 죽어버린다. 맞죠? 격지자 간의 계약이에요. 격지자 시간이 꽤 걸리는 편지로 써서 보낸다든지 이런 거.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언제죠? 상대방에 뭐 했을 때? 도달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10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다네.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그 이후에 제한능력자라 하면 미PP 3종인데 이 중에서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고 이론상 그렇죠? 피성년 또는 피한정 법원 선고에서 제한능력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 말은 이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가 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제한능력자가 아닌 시절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해도 효력이 생겼는데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철회할 수 없죠. 도달해서 효력이 생기면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리하려면 뭐 하기 전에 해야 된다? 도달하기 전에, 효력 생기기 전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승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낙으로 가보죠. 승낙의 의의. 자, 청약이 먼저 한 거니까 승낙은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목적은 동일하죠.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죠. 청약자에게. 그렇게 계약하자라고 오케이 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하고,
자, 요건에서는 첫 번째 승낙은 자유롭습니다.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승낙을 할 법적 의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지. 당연히. 무슨 내 집을 사라 그러는데 안 산다. 팔아라 그래도 안 판다.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승낙 의무는 없고 승낙을 할지 거절을 할지는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청약자가 이상한 걸 해놓네. 회답 의무가 있을까? 내가 사기 싫으면 안 살 거다라고 거절을 한 회신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 없어요. 그조차 없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내 집을 1억 원에 당신한테 팔고 싶다. 10월 31일까지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합니다. 초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은데 그 뒤에다가 이상한 문구를 달아놨어. 31일까지 확답 바람 기다려보겠음. 혹시 31일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뭐 갖다부터 산다 안 산다 소리 없으면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요. 저렇게 붙여놨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이게 만약 상대방을 구속한다면 여자 깜짝 놀라겠죠. 어이, 뭐라고? 내가 그럼 아무 거절을 회신을 안 해주면 이 계약이 저 집을 사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바쁜 일이 많고 바빠도 만사 제쳐두고 안 사요라고 회신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럴 의무가 없어요.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웃기시네 이러면 되지 그냥. 자기가 뭔데 나한테 회답을 해달라 말라고 강요를 해. 이런 것들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 밑에 말은 생기지 않고 단지 10월 31일까지 여기에 승낙 기한을 정한 의미는 있겠지. 그 밑에 뭐 저건 아무 의미도 없어서 아무런 회답을 해주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31일까지 기다리다가 청약이 아까 이모티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청약을 자동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승낙으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청약과 합치해야 되죠. 아까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합치였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내용의 일치, 또 하나는 주관적인 상대방의 일치 이렇게 합치. 자, 객관적 합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이 집을 사라라고 청약을 받았을 때 계약이 성립하려면 1억에 사겠다고 해야 되지. 1억에. 그래야지 내용이 일치되어서 계약이 성립할 건데 8천에 살게요 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인 합치예요? 불합치예요? 불합치.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 성립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조문을 하나 두고 있어요. 변경,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해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거잖아. 1억에 청약이 왔는데 8천으로 깎아서 했으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한 거예요. 일단 계약은 불성립인데 이럴 때 이 8천에 변경된 승낙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A 플러스 B라고. 원래 청약을 뭐 해버리고 거절하고 이 가격에 파시죠라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1억에 사세요라고 하는데 8천에 파시죠라고 하는 말은 1억에는 안 사요 이 말이에요. 거절하고 그리고 8천에 팔아요라고 새 청약을 보낸 거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래 1억 청약은 거절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실효된다는 걸 아셔야 돼. 실효. 효력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얘가 청약을 다시 받은 거야. 8천 청약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갑이 너무 훅 깎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9천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9천에 하자는 것은 다시 똑같이 하면 되겠네. 8천에는 안 팝니다라고 8천 청약을 뭐 한 거죠. 거절하고 9천에 사죠? 라고 새 청약을 보낸 거야. 그럼 8천에 새로운 청약은 또 실효되겠지. 그래서 9천에 새 청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9천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핑퐁 게임인 거지. 이렇게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약법 내용들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제가 볼 때 중학교 정도의 독해력만 있어도 문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저기 뒤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안 들여다봐가지고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지. 상당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정말 어려운 뭐 물권법의 이상한 내용들 민법 총칙에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죠. 지금 11월 12월에는 그 어려운 부분들도 어려운 것들을 싹 다 빼고 완전히 그 쉬운 것들만 좀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가 쉬워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적인 합치, 주관적 합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해야 돼요?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었나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었죠. 자판기 설치하고 현상하고 벽보 붙여가지고. 근데
승낙은 그렇게 못해요. 자, 승낙은 청약과 주관적으로 합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서로 맞아야 돼, 핀트가. 그러니까 나한테 청약을 해온 저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되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개념은 인정하지 않죠.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 있어도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승낙 기간 내 무엇보다 다시 청약이 살아 있을 때 승낙하고 만나줘야 되죠. 신부가 살아 있을 때 신랑이 와야지 결혼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혹시 승낙 기간을 경과하여서 지연 도착, 연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해볼까요? 10월 31일까지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을 했는데 얘가 승낙을 하긴 해요. 내용을 일치시켜서. 근데 그거를 10월 30일 너무 늦게 붙였어. 이렇게 늦게 붙였어. 31일인데 편지로 붙이면 이게 격지가 되는데, 그래서 11월 2일 날 갔어요. 뭐 된 거죠? 지금 승낙이 연착된 거야. 그러면 청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제 죽었다니까. 일단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지. 청약은 죽었고 승낙만 가지고 계약이 안 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또 한 소리 하고 있어요. 530조. 연착된 승낙은 연착이 된 승낙이 늦게 온 거잖아요.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다가 31일까지 기다려봤는데 안 오네. 계약할 마음이 없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왔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 계약이 안 되는 게 기본인데 혹시 굳이 계약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늦게 온 승낙을 갑은 자기가 다시 뭘 받은 셈 치라는 거죠. 승낙이 아니라 청약은 죽었고 이걸 다시 뭐로 박아줘요? 청약을 받은 셈 쳐서 다시 갑이 뭘 한다는 거죠. 승낙을 보내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옵션을 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자, 그다음에 효력, 승낙의 효력.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 곧 뭐 한다는 거죠.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이 효력이 생기는 건 아직 계약 성립이 아니지. 청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이꼴 계약 성립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계약 성립 시기 이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 민법의 근본 원칙인, 기본 원칙인 도달주의 예외인 발신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요. 531조로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었을 때가 아니고 언제? 발송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해버린대. 그러니까 이건 도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라고 한다? 발신주의, 발송주의인 거지. 예외죠, 예외. 예를 들면 자, 10월 25일 날 승낙을 발송했어요. 편지로 27일 날 도달했어요. 27일이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거죠. 청약이 살아있을 때 승낙하고 만나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이렇게 이틀 걸리면요. 격지자죠? 격지자니까 계약이 언제 성립한다는 거죠? 27일 날 아니면 25일 날. 25일 날 승낙 발송일인 25일 날 계약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그렇다는 얘기지. 왜? 왜 저랬을까? 왜 저런지 이유까지 뭐 우리가 알지 않아도 결론만 알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의사를 더 민법이 존중해 준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1억에 사겠다고 결심을 한 게 10월 25일이야. 썼어, 편지를. 사겠다고.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틀 걸려서 격지자 오래 걸렸지, 시간이. 27일 날. 그럼 보세요. 요 갑이 제가 나랑 계약하고 싶구나, 나랑 뜻이 맞았네, 합의를 봤네 우리는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최초 날짜는 언제죠? 인식이 되는 날짜는 10월 27일 받아서 그걸 읽어봐야지 인식이 되지. 근데 얘 인식과 떠나서, 인식과 별개로 우리가 무슨 신이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실제로 의사가 합치된 시점은 언제예요? 25일이지. 그렇죠? 25일 날 합의는 받고 그 합의가 되었다는 걸 내가 인지를 시작하는 거지. 27일 날 편지가 와서.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꽤 걸렸어. 그럼 어차피 자기들이 합의를 받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면 그 합의를 본 객관적 시점에 소급시켜서 계약을 성립시키기를 앞당겨주는 게 그들이 더 원하는 바가 아닐까라고 민법이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만 승낙 기간 내 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으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의사합치를 본 승낙 발송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대화자는 왜 이렇게 안 해줬을까? 대화자는 별 실익이 없잖아. 몇 초 안 걸리니까.
25초에 발송해서 27초에 들어가서 2초 걸렸어. 근데 이거를 그냥 도달주일 그대로 가서 27초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안 하고 2초 앞당겨주면 고마워하지도 않아. 걔들은 별로 실익도 없고 괜히 복잡하게만 만드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격지자 사이에서만 특징을 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 이거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성립한다는 이 발신주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전제가 이렇게 승낙 기간 내 승낙이 제대로 도달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청약이 살아있을 때 정상적으로 승낙과 만났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럴 때 시간이 꽤 걸렸으면 앞당겨서 계약의 성립 시기를 소급시키겠다는 거지. 혹시 25일 날 발송을 했어도 무슨 이유에 의해서 청약이 죽고 10월 31일 이후에 11월 달에 청약이 왔어. 그러면 소용없어. 계약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승낙 기간 내에 발송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발송과 도달 때까지 이루어져야 돼. 도달이 이루어지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격지자에서는 시간을 앞당겨서 계약 성립을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일 뿐이에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OX로 또 승낙 문제를 따라 볼까요? 13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자면 10월 30일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뭐 안 산다, 산다, 뭐 가타부터 말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뜻을 표시를 했어요, 청약서에다가. 자, 근데 상대방이 이의 없이 그 기간을 지나쳐버린 거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연히 계약이 성립을 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어요. 조건을 붙여서. 그대로 안 하고 1억에 사긴 사겠는데 10개월 할부로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원래 청약을 뭐 한 거다? 거절. 플러스 동시에 조건 붙여서 뭐 한 거다? 새로 청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자, 승낙은 나한테 청약을 해온 특정의 그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죠. 불특정한 다수인 상대로 청약은 가능한데 승낙은 그렇게 안 된다. 맞고,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다. 뭐라가 되었다? 저기에 연착이 된 승낙. 청약의 상황은 항상 그 이모티콘을 상상하시면 돼요. 죽어 있어 지금.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데 청약자는 이가 뭐죠? 못된 승낙을, 연착된 승낙을 뭘 받은 셈 치고 자기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자기가 다시 청약자가 승낙을 할 수도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아주 문제 잘 만들어냈네. 정상적으로 승낙 기간에 도달하는 게 전제입니다. 도달만 하면, 도달한 때가 아니라 그 오래 걸리기 며칠 걸렸으니까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그 전제 조건이 승낙 기간에 도달을 해줘야 돼. 그러면 발송한 날짜 앞당겨서 계약 성립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 19, 20은 이제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신 거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보통인데, 그 외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서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이 있어요. 내용이 아주 가벼워요. 의사실현은 532조인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통지가 필요치 않대. 계약이 이루어지 성립하는데 승낙이 필요 없대. 그렇다면 승낙 없이 계약이 된다는 거죠. 언제 계약이 되느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대. 그게 뭔 얘기인가? 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의 집에 놀러 갔는데 다이어리가 하나 있어, 플래너가 하나 있는데 엄청 이쁜 거야.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뭐 한정판인데 지금은 안 팔 걸 그러면서 막 너무 이쁘다고 막 너무 마음에 들어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쁘다 그러면 줄 알고, 근데 이 남자가 이쁘지? 엄청 한정판이야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이쁘다고만 말하고. 그래서 그냥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며칠 후 요게 왔어. 하여튼 소포로 왔어요. 소포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뭔가 다 그 플래너인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주나? 그래서 엄청 기분 좋았는데 탁 열어 보니까 뭐가 팔랑팔랑 하나 떨어져요. 이렇게 국민은행 김삼남 35,000원 주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죠. 매매의 청약이 온 거죠. 물건과 함께. 김새찌. 다시 한번 열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좋아, 3만 원 주겠다고, 3만 5천 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뭘 받은 거죠? 이 여자가 지금 갑한테서
청약을 받은 거지. 청약서 아닙니까? 물건도 같이 온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자면 청약을 받았으니까 을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승낙을 해서 승낙이 도한테 가야 되고 뭐 시간 오래 걸리면 뭐 여기서 발송이라 계약 성립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승낙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청약자의 의사표시는 뭐냐? 마음에 들면 쓰고 돈이나 붙이라 이거지. 그러면 얘가 승낙을 안 보내고 입금을 해도 35,000원을 카카오뱅크로 보내버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승낙의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여기 마음에 들면 쓰고 뭐 승낙서 같은 건 필요 없다. 마음에 들면 쓰고 돈이나 붙여라 라고 하면은 승낙을 안 보내도 승낙 필요 없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이 있을 수 있어. 뱅킹을 해서 뭐 보내다 뭐 송금을 한다든지, 응?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열었어. 쓴 거지. 자기 이름을 첫 장에. 자기 이름을 써서 이 물건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 사용하는 순간 계약이 뭐 하는 거다? 성립한다. 뭐는 할 필요가 없고 따로. 그리고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35,000원의 지급 채무가 생긴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의사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상대방이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순간 계약이 뭐 하는 거다? 성립한다. 뭐 할 필요 없이 승낙.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는 거죠? 의사실현. 그 행동을 통해서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관습도 뭐 그런 거 있는데 관습은 포장마차 관습을 얘기해 보면 우리가 포장마차 가서 뭘 먹을 때 요즘은 좀 그런 거 못 봤는 것 같은데 어묵, 오뎅 먹을 때 그 테이프 색깔 끝에 까만색이면 좀 비싸고 빨간색, 노란색 이래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런 시절이 있었죠. 보통 그런 데 가서 먹을 때 그게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하고 있는 거 포장마차에서 냄새 풍기면서 퇴근길에 출출하고 막 이런 날도 춥고 하면은 한 오뎅 국물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 포장마차 관습은 승낙, 청약 필요 없고 가서 먹잖아 그냥 일단 먹고 나중에 그 꼬지 개수대로 색깔대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관행상. 그래서 나는 청약을 받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그 문제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 오뎅이 간장에 찍혔을 때, 그렇죠? 오뎅이 간장에 찍혔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청약자가 이 사실요. 내가 보낸 플래너가 마음에 들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인식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 OX? 인식할 필요 없다. 무슨 천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마차 사장님도 화장실 잠깐 가 있었거든요. 그 자기의 오뎅이 간장에 누군가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화장실에 앉아서 몰라도 인식하지 못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이런 거 의사 실현. 자,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어. 그러니까 한쪽은 청약을 하고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청약을 한 거예요, 서로. 근데 내용이 똑같아. 똑같이 원하는 바가 똑같으니까 내용의 일치니까 객관적 합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일치하니까 주관적 합치. 형식은 청약과 청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합치가 다 돼버린 거지.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도 불만이 없겠죠? 언제 성립하느냐?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었을 때. 나중 청약 도달, 최종 청약 도달 시에 계약이 성립해요. 갑이 내 집 1억 원에 살래요?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당신 집 나한테 1억 원에 파세요. 서로 청약을 한 거지. 근데 집도 똑같은 그 집이고 대금도 똑같아. 내용이 똑같은 청약이 서로 오갔어 이렇게. 이 청약은 3일 도달했고 이 청약은 4일 날 도달하면 계약이 며칠 날 성립한다는 거죠? 3월 4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는 되게 쉬워서 복잡하고 심오한 얘기가 없어요, 진짜. 정말 간단하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벽을 치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죠.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자, 18번.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을 했다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그 순간. 성립하죠. 이거 뭐라 그런다고 이런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 없이 바로 계약이 될 수 있고. 교차 청약이 성립한다. 교차 청약이 성립한다는 건 교차 청약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소리겠지. 위에서는 두 개의 양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되어야 한다. 맞죠? 한쪽은 1억에 청약을 하고 한쪽은 8천에 팔으라고 청약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내용상 합치된다. 맞고. 교차 청약의 경우에 후의 청약, 나중 청약이 발송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나중 청약이 뭐 하였을 때 도달,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된 최종 나중 제일 마지막 시점에 계약이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계약의 효력으로 갈게요. 효력 파트로.